민주당이 지난주 한노위 법안소위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하여 독단적으로 통과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협치 운운했던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강행 처리입니까?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입니다. 민주당도 집권 시에 5년간 처리 못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 입법자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노총의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혐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국가 파괴법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시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화물 운송시장의 기형적 구조와 반복적인 운송 거부 사태로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당사자 간의 합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폐단이 쌓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폐단을 개선하기는커녕 여전히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 운임을 강제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미 운임만 강제로 인상하는 제도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6일 화물운송산업 현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 근대적인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선하고 차주와 운송사 간의 표준운임과 화주와 차주 간의 운임 또한 강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어제부터 3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명의 이전 대가 요구,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사업권 양도 양수 비용 전가 등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접수 내용을 토대로 운송업체와 차주 간 불공정 행위나 부당 금전 수치, 탈세 등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엄정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의 번호판 매각 시 매각 대금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12시간 이상 일한 참된 일꾼들이 정당한 노동의 보상이 실현되고 땀 흘린 만큼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기회의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또한 화주와 물류업계, 차주 등 시장 주체와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 운송시장의 100년대기를 위한 건설적인 입법에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십시오. 의료서비를 제때 받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 외상, 응급, 분만, 소화 등의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6, 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입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서 의료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입니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입니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의 수가를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왔습니다.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입니다. 반면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가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부담이 필수 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창원, 목포, 속초, 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의 병원에서는 4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이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작년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제는 불체포 특권을 적극 활용할 기세로 연일 표단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년 전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재명 방탄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까지 총동원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고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 범죄 혐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고 있고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이 대표는 총선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169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민생도 아니고 안보도 아닌 오직 이재명 본인 살리기 방탄 호소문이었습니다. 또한 돌연 노란봉투법 농성장을 찾아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최대의 사명이라며 노란봉투법 추진을 통해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공조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 노선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자진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9석의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방탄투쟁을 벌이는 사이 경제고 민생이고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역사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했습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세 차례나 이루어지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 방탄을 위해서 가진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지지자들을 인계철선식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민주당 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만사정쟁화 그리고 망상정치를 계속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극단주의 팬덤에 기대어서 계속 무리수와 폭투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검 물타기와 악마화의 마녀 사냥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소환하면서 관계도 없는 일에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막무가내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 법원에서 범죄 혐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고 현재도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를 무리하게 엮으면서 이재명에 대한 정치 방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음모론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7시간 통화 녹취하면서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예고되었을 때 민주당은 환호성을 울리면서 본방사수 이렇게 외치고 이슈 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송 결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팬클럽이 급성장하는 등 우호적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당, 주술 이런 말을 운운하면서 악마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주당 출신 전직 보좌관까지 나서서 국가의 공식적인 공관 선정 사업 자체를 매도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있었냐 없었냐의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었냐라면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씌우고 악마적인 프레임을 갖다 씌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러한 나쁜 행동들은 이재명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현명합니다. 이미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얕은 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를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 특검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포기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국법 아명, 즉 그릇된 법률 해석으로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행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원특검법이 법제화된 이후에 미국 연방헌법 등 많은 국가에 의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 즉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권력이 체포구금권을 이용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상의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만 인정이 되고 회기 중이라도 현행 범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부패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